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개념반의 윤종호 선생입니다. 자, 우리는 말이죠. 인생이 바뀌는 영어를 만나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이 인생이 바뀌는 영어 개념반의 여러 가지 수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고 그러나 필수적인 수업. 이게 바로 영문법 개념반 수업인데요. 이거 모토가 생각을 영어로 쓰고 말하기 시작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과연 어떤 수업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문법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렇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법이 필요 없다. 이 문법 위주로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이 진부한 영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뭐 일제시대식 문법 이러면서 이제 문법 무용론을 얘기하고 필요한 말만 대충 하면 된다. 문법 공부 맨날 해봤자 영어로 말도 못하는데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문법 공부는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는 건데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말만 하면 된다. 아니, 문법 없이 말을 한다는 건 어떤 식이 되냔 말이죠. 문법 없이 말만 하게 되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내가 배운 그 문장 말고는 말을 못해요. 그게 바로 문법 없이 공부한 영어 문장 공부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문법을 공부해 놓으면 이런 식의 문장 틀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장 틀 가지고 여러 가지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내가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바로 외운 문장 말고도 말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영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님이 말한 것만 말을 한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맨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빨리빨리 영어라고 하는 것도 다 어떻게 보면 문법적인 바탕이 없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냥 기본적인 것만이 아니라 단순하고 제한된 영어예요. 발전이 없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는 것 같지만 더 이상 발전이 없다면 오히려 그건 빨리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문법은 반드시 배워야 된다. 제대로 영어를 하기 위해선. 그런데 그렇게 문법을 또 배운 것도 있는데 문법을 배웠는데 왜 문장을 말하지 못하죠? 왜 그러는 거죠? 문장을 말하는 방법으로 문법을 배운 게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 전에 아버지가 오셨었다. 그 전에 아버지가 오셨다. 또는 세 명이 뛰어놀고들 있다. 세 명이 뛰어놀고 있다. 여기서 오셨다와 놀고가 잘못됐다. 왜? 그 전에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셨엇을 붙여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세 명이 뛰어놀고는 잘못된 거고 놀고들 있다. 이거 지금 여러분의 편안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사에도 이렇게 복수 형태를 붙여야 되고 시제가 과거 완료 형태로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요건 틀렸다, 요건 틀렸다 이런 걸 찾아내는 문법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찾아내는 문법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이 말은 못해요. 실제로 이 말은 못해. 말은 못하고 틀린 것만 찾아내. 아니, 자기가 말도 못하면서 틀린 걸 찾아낼 수 있나? 있죠. 예를 들어서 수영은 하나도 못하면서 저렇게 수영하면 안 돼. 노래는 하나도 못하면서 저렇게 노래하면 안 돼.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는 못하면서 노래를 잘못한 것들을 찾아내기. 또는 수영은 못하면서 수영 잘못한 것들을 찾아내기.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걸 찾아내면서 물속에 못 들어가.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틀린 것만 찾아내. 노래 잘못한 것들을 찾아내면서 자기는 소리를 내서 노래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내 입에서 노래가 안 나오는 거야. 우린 모두 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물 자체가 무서워. 수영하는 것에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는데 수영을 해본 적도 없고 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물은 그렇게 두려운 건가요? 아니. 어린애들 물에 들어가 봐야 얼마나 재밌습니까? 아니, 여름에 그게 무서우면 왜 물놀이를 그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모두 다 여름에는 그냥 물놀이 가지 않습니까? 모두 다 수영장에 그냥 그냥 깡충깡충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 물놀이를 어떤 사람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할까요? 한 번도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그리고는 물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든 건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들어. 물에 들어가면 얼마나 어려운지를 계속 들어. 그리고는 물에 억지로 한번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그냥 물을 코에 집어넣고 막 그냥 죽을 것 같아. 이제 다시는 물에 안 들어가. 그래서 물에 대한 공포만 계속 키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어는 상당히 수영장을 들어가서 수영을 재밌게 하는 것처럼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것만 찾는 문법,
잘못된 것만 찾는 문법을 계속 배우잖아요. 그럼 문법을 이렇게 틀리면 안 된다는 부담만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런 문법만 계속 공부해놓고는 나중에 정작 자기가 영어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 내가 틀리는 문법을 할 것 같은 두려움만 생기죠. 그러면서 나는 영어를 전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문법을 배웠는데 영어를 못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문법 더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문법은 무엇 때문에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게 답입니다. 영어로 쓰고 말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이게 바로 문법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이에요.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가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문법 책을 읽었다. 그럼 영어로 말이 나옵니까? 그럼 그 책을 잘 배운 겁니다. 문법 수업을 배웠다. 영어로 말이 나옵니까? 그럼 그 문법 수업을 잘 배운 겁니다. 문법 수업을 배웠다. 틀린 걸 잘 찾았다. 영어는 안 된다. 그럼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좋은 문법 수업이 아니라는 거죠. 문법의 기본은 다시 한번 쓰고 말하게 해주는 겁니다. 자, 당신이 이 영문법 개념반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영문법 개념반에서는 반드시 문법을 배웠으면 영어로 말하게 된다. 영어로 말하게 된다. 영어로 입에서 터져 나온다. 수영을 배웠으면 수영장에 들어가서 얼마나 수영이 즐거운지를 배워야 되는 것처럼 영어 문법을 배웠으면 영어 세계 속에서 내 입에서 영어가 터져 나오고 그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많은 왕초보들은 문법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어 공부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문법이 무서워요.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문법은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 왜 문법이 그렇게 무섭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했어요. 50%가 넘는 분들이 문법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부대 상황, 분사 구문, 뭐 이런 것들, 동종 목적어, 수요 동사, 어지러워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는 또 어려운 예문, 문법의 예문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경우 있고 또 어려운 예문뿐만 아니라 문법의 예문이 이상해요. I'm a boy. 써먹습니까? 어디 써먹죠? 외국 사람 만난대요. I am a boy. You are a girl. 그러면 외국 사람이 미친 사람이고 도망갈지도 몰라요. 그렇지? 써먹을 것이 없는 그런 문장을 가지고 문법을 배우는 것도 이상하고 그다음에 너무 어려운 문장 어디 뭐 아주 그 옛날 저 곰팡이 나는 그런 옛날 문장 가지고 이렇게 배우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문법에 장애를 일으키고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많은 분들에게 이제 좀 쉽고 재밌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 수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이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관계대명사. 문법을 배운 친구들이 관계대명사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왜 쓰죠? 관계대명사는 어떨 때 쓰는 거죠? 관계대명사를 알면 여러분은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죠? 라고 하면 대답을 하는 친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관계대명사를 알면 나는 그냥 소년에서 그녀가 사랑하는 소년 이렇게 이 문장이 살아있는 아주 다이내믹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I'm a boy. 얼마나 이 밋밋하고 재미없고 졸린 문장입니까?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근데 I am the boy that she loves. 그녀가 사랑하는 그 소년이 바로 저입니다. 역동적이잖아요. 뭔가 이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 소녀의 사랑을 받던 소년, 그 소년은 바로 저입니다. 뭔가 이게 시작되지 않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란 무엇을 얘기할 때 누가 뭐뭐한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러한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그 명사를 풀어주어서 그 명사가 생생해지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뭐한 뭐, 누가 뭐뭐한 뭐, 누가 뭐뭐한 뭐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 때 쓰는 게 관계대명사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문법에서 배우셔야 되고 그렇게 배웠으면 그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게 입에 딱 배서 터져야 돼요. 그래서 원어민과 소통하는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단순한 문법 용어가 아닌 글쓰기를 쉽게 알려주고 그렇게 알려준 문법 용어와 그 문장의 틀이 이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런 기분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배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생활의 예문이 계속 쏟아져 나올 거예요. 문법을 배운 것뿐인데 영어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그게 살아있는 예문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I wouldn't 얼마나 단어도 두 개밖에 없어. 근데 굉장히 쓰임이 많은 말이고 이것을 문법 어디에서 여러분은 배우게 되냐면 가정법과 조동사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would는 할 텐데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가정법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안 하고 있을 때 나라면 할 텐데 언제 쓸까요? 이게 중요해. 문법에서는 언제 쓸까요? 상대방이 뭔가 잘못해서 내가 만약에 너의 입장이라면 난 그거 안 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I wouldn't. 예를 들어서 대박 터지는 여러 가지의 투자의 장소가 나왔어. 여기에 돈만 넣으면 말이야. 야, 그냥 몇 달 만에 10배로 늘려준대.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저기 친구들 돈 다 빌려갖고 나 거기다 돈 넣었다 라는 얘기를 듣고 I wouldn't. 나라면 안 할 텐데. 야, 그거 위험해. I wouldn't. I wouldn't. 이런 말 얼마나 쓸모가 많습니까? I wouldn't. 듣고 따라 읽으면서 영어로 말하게 되는 과정을 또 여러분이 함께 합니다. 예를 들어서 Could you do me a favor? Could you do me a favor? 언제 쓰는 말이죠? 문법적으로 이거 예를 들어서 do는 목적어 두 개를 쓰는 수요 동사입니다. 이런 거 배워봤자 이거 언제 쓰는지에 대한 그 상황 환경이 주어지지 않고 그러면 이 말은 죽은 말이 돼요. 근데 이건 상대방에게 기분 좋게 만들면서 상대방에게 부탁할 때 쓰는데 왜 그러냐면 문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could는 can의 과거지만 가정법 냄새를 풍기면서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얘기할 때 쓴다. 그래서 can you 그러면 네가 할 수 있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could you 그러면 상대방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혹시라도 할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 상태로 얘기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부담이 없는 거죠. 너 올 수 있지? 빨리 와. 이게 아니라 너 올 수 없지? 바쁘지? 일이 너무 바빠서 워낙 바쁘신 분이라서 그런데도 혹시 와준다면 이러면 could you예요. 너 할 수 없지? 그런데도 혹시 해줄 수 있다면 그래서 could you입니다. 그래서 could you do me a favor? 내게 favor, 호의를 베풀어서 혹시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could you는 공손한 표현이 된다. 이제 느낌이 온다고. 왜 could 과거가 되면 공손한지 느낌이 확실히 왔죠. 그 다음에는 이제 could you do? 그럼 해줄래? could you come? 와줄래? could you go? 가줄래? could you sing? 노래해줄래? 이런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이제 편안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듣고 따라 읽으면서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문법에서 하셔야 됩니다. 강의를 듣고 쓰고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교재에 나와 있는 빈칸을 제 수업을 들으면서 따라하고 여러분 이야기 스스로의 말로 채워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냥 별로 그렇게 부담 없이 쭉 깔깔거리면서 듣고 히히거리면서 듣고 감동받으면서 들었는데 여러분 입에선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오고 여러분 손에서는 영어 써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 딱 맞는 강의냐? 영어 왕초보. 이제 좀 시작해보고 싶다. 근데 왕초보라는 게 영어를 하나도 안 배운 사람도 왕초보지만 본인 스스로가 배웠는데도 늘 왕초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영어로 쓰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고급 영어를 쓰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동안 여러 가지 수업들을 들었는데 다 너무 기본만 얘기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수준 좀 높여보고 싶은데 맨날 뭐 기본적인 얘기 그리고 수준이 있는 사람들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문법적인 토대가 없는 그런 영어. 그래서 어찌 보면 홈레스 영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영어에서 이젠 좀 품격 있는 영어, 좀 수준 있는 영어. 그래서 외국 사람과 만났을 때 너무 문법적으로 따진다는 느낌을 준다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외국 사람이 저 사람 많이 배웠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빨리에 내가 이렇게 물음표 찍었는데 빨리 끝내고 싶어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시간 많이 낭비한 분들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빨리 끝내는 거예요. 한 달 코스로 끝내드립니다. 뭐로 끝내드립니다. 요점만 말씀드립니다가 아니라 아주 기본 핵심을 잡아서 여러분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지만 제대로 끝내는 것이 빨리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강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강의 후에 나타나게 되냐면요. 간단한 문장 쓰고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한 개의 문장을 배우면 3개, 4개로 변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습관 그리고 기본적인 능력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해석이 정확해지고 쉬운 동안화 뉴스가 편안하게 읽고 이해되고 들리게 됩니다. 이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말이죠. 옛날처럼 외국인이 말하면 간신히 듣고 이해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음악을 만드는지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상에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말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외국인들에게 전달해서 이제 세계를 경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틀을 이 수업에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ou will get there eventually. 영어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 eventually는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다리고 갈망하고 소망한 것을 얻었을 때 우리는 eventually라는 말을 씁니다. get there는 도착하다는 뜻이지만 성공하고 해내다는 뜻이 됩니다. You will get there eventually. 당신은 마침내 해낼 것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 멋진 영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강에서 만납시다.